농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N사. 또 하나의 시그니처 로고가 있죠. 골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점프하는 농구 선수를 형상화한 저 로고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에는 아주 충격적인 비화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가 만든 로고란 점이죠. 그래요? 당시 미국 스포츠 업계 1위는 선이 3개가 있는 로고로 유명한 A사였습니다. 그래서 A사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N사의 수석 디자이너 피터 무어는요. 빨간색, 검은색 등 화려한 색깔을 넣은 파격 그 자체 에어조 B1을 선보였습니다. 전설의 모델이죠. 예술이었죠. 세 번째, 에어조 B3 역시 초대박을 치면서요. 피터 무어는 스포츠 디자인의 신으로 추앙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조 B3 출시 이후에 업계에서 요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피터 무어가 라이벌사인 A사의 사주를 받아 산업 스파이로 변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조 B 시리즈를 망치기 위해서 로고 디자인을 대충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실제로 조맘때쯤 있었던 올스타 대회의 덩크슛 컨테스트에서 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다이어트 라인에서부터 다이어트 라인 뛰어가지고 점프. 날아갔던 그 장면에 대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거는 대충은 절대 아닐 것 네, 같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사랑받았을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 디자인 폭망이었다면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해요. 아니 우리끼리 그냥 싸우면 뭐해? 저 사람이 스파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뜬 소문이라기에는 피터 무어의 이후 행적이 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에어조 B3 출시 직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심지어 피터 무어가 옮긴 회사가 바로 A사였던 것입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좀 냄새가 나네. 아시겠냐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이게? 참고로 피터 무어가 A사로 가서 만든 로고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그 유명한 산 모양의 삼선 로고인 것이죠. 그가 산업 스파이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신의 손, 대박 제조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저 두 로고 다 대박이 났잖아요. 아니 진짜 저 A사의 저 로고를 보는 순간 허탈하다. 저걸 단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그렇죠. 2019년 4월 노르웨이 핀마르크주 북해 연안 수심 약 20m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헤엄치며 타국의 해역에서 수중 탐사 중인 한 스파이. 이 스파이는요, 러시아의 비밀 첩보원으로 오가는 배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조업 중이던 어부들에 의해 정체가 드러나는 스파이. 당시 스파이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뭘 한다고 스파이즈들 해. 물론 IQ가 많이 높긴 합니다. 아니 벨트 같은 걸 차고 있는데? 뭘 차고 있네. 자, 저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먹어. 물고기는 왜 저도 안 먹어? 아니 그걸 못 먹게 훈련을 시킨 거지. 스파이의 정체는 바로 벨루가. 자, 그렇다면 이 귀염 뽀짝한 벨루가가 왜 스파이인 것이냐? 보시다시피 벨루가의 목에는 양쪽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줄, 하네스가 묶여 있는데요. 하네스. 이 하네스를 자세히 보면 상크페테르부르크라고 적혀 있죠. 맞네요. 그리고 벨루가를 조사한 해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벨루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로 추정됩니다. 벨루가가 러시아 북방 함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에서 왔다고 추측. 뿐만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은 해양 포유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들을 훈련시켜 왔으며 이 돌고래들을 어뢰 및 위험 물체 탐색, 배들에 접근하는 잠수용 적발 등 첩보 작전에 투입해온 점. 그리고 21세기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 해군이 돌고래 몸에 카메라를 설치해 첩보 활동을 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군사 작전에 돌고래를 이용해온 사례들 때문에 해양 전문가들은 벨루가를 러시아의 스파이로 추측.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지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하네스를 넣지는 않았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네. 벨루가가 지가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어. 아이 카메라 어떻게 달아 지가.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진짜. 그럼 어쨌든 뭐 벨루가는 뭐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스파이. 정도면 이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는 벨루가가 스파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노르웨이 측은 벨루가에게 흐말디미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바다에 놓아주었지만 노르웨이 바다가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허발디미르는 노르웨이 인근을 맴돌며 관광객이 떨어뜨린 핸드폰도 줍줍해서 다시 돌려주는데 저도 교육 받은 거야. 이런 걸 빨리 사람한테 주라고. 이 정보 기계를 전달하는 역할. 당연하지. 이 노르웨이에서 선행을 베풀며 인기 스타로 등극, 스파이 생활 은퇴 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중국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 부대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죠? 이 볼까요? 부대? 자, 바로 이 부대는 비둘기 부대입니다. 어떤 전파 방해나 통신 공격에도 끄떡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서구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오늘날 그렇죠. 해킹이나 정보전이 심하니까 전서구를 어떻게 해킹합니까? 매를 띄우는 거 아니야? 잡아먹으라고? 잡아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스파이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비둘기 부대에 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한 새입니다. 아무리 멀리 이동을 시켜도 반드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신수단으로 사랑받아왔죠.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가 스파이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때는 단연 전쟁 시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는 무려 20만 마리의 비둘기가 중요한 정보를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하는 첩보 활동 비둘기 스파이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런데 영국의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MI5는요. 비둘기 부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맞불 작전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송골매 부대였습니다. 맞네. 나 대박인 것 같아. 예. 나 대박 브라이트한 거야. 거의 1940년대 영국 첩보원 수준이네. 난 몰랐어 내용을. 나 무식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네, 비둘기 잡는 매를 정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띄웠죠? 도입한 겁니다. 그래 잡아먹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송골매 부대는 영국 상공을 침범한 비둘기 스파이들을 족족 체포해서 이들이 알고 있던 비밀 지령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에 잠입한 나치 스파이들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